네, 여러분은 두카티 몬스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떤 그 두카티의 아이코닉한 그런 디자인과 두카티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트 바이크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외관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몬스터는 뭐 워낙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외형에 대해서는 크게 신기한 구석은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네이키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 몬스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제일 큰 이유가 저 연료 탱크가 굉장히 볼륨감이 있는 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디자인에 뒤로 올수록 이렇게 짧아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디자인을 채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더 세련되게 이렇게 디테일이 다듬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인 인상은 그 옛날 구형 몬스터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계기판부터 한번 볼까요? 이 오늘 하면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에 두카티 로고가 뜨고, 네, 굉장히 단순한 구성이죠. 뭐 복잡한 기능이 별로 없는 모델이어서 일단은 가운데 속도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돼서 엔진 회전수가 표시되는 타코미터가 있고요. 그 옆에 N이라고 표시된 거는 현재 기어 표시 등이고, 그리고 밑에 뭐 남은 키로수, 지금 있는 연료를 갈 수 있는 남은 키로수와 뭐 대기 기온 하고 현재 라이딩 모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 한 가지 또 편리한 점은 라이딩 모드가 확실히 또 편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화면이 바뀌었죠. 세 가지 라이딩 모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스포츠, 투어링, 어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각 모드별로 이제 설정된 세팅 값이 조금 다르죠. ABS랑 DTC는 이제 두카티 트랙션 컨트롤의 약자고요. 엔진 모드, 엔진 파워가 하이인지 뭐 미디움인지 로우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번 눌러서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버튼을 길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네, 이렇게 어반이라는 부분이 깜빡거리면서 지금 설정이 적용이 됐다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엔진음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엔진 소리는 뭐 기본적으로 L-트윈, 그러니까 V-트윈 엔진이죠. L-트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V-트윈, 빅-트윈 엔진의 그런 엔진음을 잘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순행 엔진이다 보니까 공랭 엔진이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이 몬스터 81 엔진 이제 821cc인데도 테스트 스트레타 11도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두카티 일반 스트리트 라인업의 주력 엔진이 되어 왔는데, 슈퍼바이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엔진이 이 엔진을 쓰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두카티는 전반적으로 엔진이 슈퍼바이크 엔진에서 파생된 게 많았었는데, 밸브 오버랩이 너무 커서 고속 영역에서는 이제 파워가 좋은데 저속에서는 좀 힘이 약하고, 그리고 원하는 때 토크가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크게 보완한 게 이제 테스트 스트레타 11도 엔진인데요. 네, 몬스터 81은 사실 두카티 엔진들 치고는 뭐 그렇게 큰 엔진을 채용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회전형의 그런 쭉쭉 뻗는 가속감 위주의 그런 즐거운 필링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저속 중속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시승 소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느꼈을 때 몬스터 81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이런 온로드 상황에서 탈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바이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전반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어떤 핸들링의 솔직함,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됐고, 도로에서 그러니까 도심에서 달릴 때는 사실 뭐 시속 30km, 40km 굉장히 저속으로도 많이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투어링을 지금처럼 나온 투어링 환경을 만들자면 또 많게는 뭐 시속 200km까지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영역대가 넓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 몬스터 81이라는 기종이 엔진 자체 배기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도 아닌데, 여러가지 상황을 굉장히 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이 굉장히 넓은 엔진이라고 생각을 했고, 온로드에서 프로드만 아니면은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이 이 전체적인 바이크의 성향하고 굉장히 잘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있던 엔진이나 그런 거를 뭐 사골로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활용한 그런 라인이 아니고, 굉장히 몬스터 81만의 어떤 성격을 갖게 하는 그런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엔진 자체가 출발하고 한 3000rpm 정도만 되면 이제 힘이 생기는데, 거의 한 6000rpm 정도에서 한번 살짝 출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가, 그 부분이 이제 뭐 어떤 그래프상으로 보면 약간 이제 계곡 같은 구간이겠죠. 더 높은 출력이 나오기 위한 RPM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벗어나서 3000에서 거의 레드존인 한 10,000rpm까지도 재미없는 구간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VTN 엔진 네이키드 바이크를 생각하면은 저중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토크감이 있고 펀치감도 있고 또 가속력이 좋다, 재밌다, 뭐 그런 즐거움 위주로 타시는데, 몬스터 81 같은 경우는 그 즐거움이 고회전까지 쭉 가서 그때말로 쏴도 충분히 재밌는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다 떠나서 일단 한번 시트에 앉아보면 그 어떤 느낌이 뭔지 한 번의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트가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트고, 푹신한 것도 그렇게 푹신하지 않고 약간 단단한 스타일이고요. 시트에 앉아서 이제 핸들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으면 약간 상체가 많이 수그러져요. 그래서 세퍼레이트 핸들을 가진 그런 슈퍼바이크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슈퍼 스포츠라는 또 기종이 있죠. 그 기종보다도 훨씬 편안한 포지션인 건 맞는데 핸들이 약간 일자로 뻗어있는 플랫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상체가 좀 수그러지는 그런 스포티한 자세가 연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동을 키면은 이제 이거는 약간 가속 위주의 바이크구나 라는 거를 딱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스텝도 약간 무조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편안함을 추구한 바이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속이나 감속에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도 뒤쪽에 약간 솟아있죠. 이런 부분을 보아도 충분히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스포츠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네키드 바이크입니다. 심지어 6단에서도 가속이 꽤 원활하게 잘 돼요. 그 정도로 가속력 위주의 세팅을 가지고 있고, 6단에서 한 3500rpm 정도 되면은 이제 80km, 90km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도 편하고요. 자세만 잡고 가만히 시동 안 켜고 앉아있으면은 허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막상 타고 달리면은 불편하지가 않아요, 바이크가. 그리고 앞뒤 서스펜션을 보면 앞은 이제 도립식이고 뒤도 이제 모노적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이제 서스펜션에 큰 불만은 없는데 조절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보시면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깡통이죠. 쪽 같은 경우는 아마 프리로드 정도는 조절이 될 텐데, 여러 가지로 기본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어떤 이런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런 거를 보면은 미드급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라는 약간 아쉬움이 좀 들었고, 왜냐면 1200cc 버전은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물론 단가가 좀 더 높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821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가지고 뭐 고급 버전 아니면 821S 이런 거를 내놔도 괜찮지 않을까,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선회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울기를 필요로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눕힌다고 또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이크 자체가 선회력이 굉장히 좋아서 어지간한 속도가 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눕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회력이 좋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뭐 도심 라이딩이나 투어링 상황에서도 굉장히 항상 즐겁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몬스터 같은 스포츠 네이키드를 탈 때 가장 즐거운 점은 이제 내가 마음 먹고 오늘은 정말 빡세게 가서 코너를 타러 가야지, 아니면 와인딩을 가야지, 막 슈트를 입고 스포츠 라이딩 계열을 입고 막 이런 번잡스러운 준비 과정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즐겁게 타기만 해도 그 자체가 스포츠 라이딩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몬스터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온로드에서만큼은 굉장히 어떤 나는 지금 달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쾌감이 굉장히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몬스터도 그런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해오고 있고, 그 부분만큼은 뭐 똑같이 과거의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슈퍼바이크나 슈퍼 스포츠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이 몬스터만의 또 즐거움을 범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스포츠 성능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의 시너지가 확실히 몬스터만의 그런 영역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런 품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보면 이런 도장의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캐노피를 씌워놓은 건데, 그걸 벗기면 이제 당연히 2승차가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연료 탱크가 있는데, 이 락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연료 탱크를 이제 들어 올리기 쉽게 만든 그런 이제 장전 장치인데, 절대 장전 장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딸깍하고 열리면 되거든요. 어떤 정비할 때 그런 용이성을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했는데, 이 컨셉을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료 탱크 들려면은 이거 하고 이제 이쪽에서도 뭘 풀어야 되는데, 아무튼 정비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점, 그 컨셉을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저는 독특했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되게 옛날 몬스터 생각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피렐리의 디아블로 로스 3 모델이 부착이 되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같은 겨울 날씨에 좀 코너에서 막 감다 보면 뒤가 많이 미끄러워서 겨울에 이거를 막 빡시게 타는 거는 좀 추천하고 싶지가 않고요. 트랙션 컨트롤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라이로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립력을 발휘하는 그런 타이어로 알려져 있고요. 스파이크나 이제 모습 1200 같은 경우는 싱글 사이드 스윙암을 쓰기도 하는데, 이 모델은 양쪽으로 이렇게 스윙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 타입으로 해서 두 개의 배기 구멍이 있고, 또 한 가지 디자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거는 이쪽 머플러를 자세히 보면은 뭐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마감이 약간 플라스틱 느낌도 많이 나고,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821이 처음 출시됐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해놓은 거가 약간 의아했거든요. 차라리 앞쪽 저 배기
매니폴더처럼 금속 재질의 느낌을 쭉 살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제 뭐 내열 펜트 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매트 블랙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 터프한 느낌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 의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금속 느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고요. 이 디자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 소감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로 이전 몬스터들, 그러니까 뭐 공랭 엔진을 사용했던 996, 796, 1100 이때 어떤 사용했던 그 매니폴더의 형상과 좀 다르게 한쪽으로 완전히 터프하게 꼬아서 나온, 굉장히 굵고 굉장히 우라해 보여서 이 부분도 몬스터라는 이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됐습니다. 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요즘에 보면 뭐 디아빌이나 그런 헤드라이트가 이런 면발광식의 LED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거는 그냥 면발광은 아니고 일반 LED를 사용했는데 약간 이렇게 악마 이빨 같은 그런 형상의 데일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는 역시 이제 명불허전이죠. 뭐 스포츠 라이딩 하는데 좀 거스린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브레이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잘 들어서, 이 정도 무게를 가진 바이크인데 이 정도 제동력이면 필요 이상이죠. 너무 잘 듣죠. 네, 그리고 어떤 뭐 이제 두카티 바이크들의 상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파이프 트러스 프레임이 굉장히 상징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희석된 부분이 많이 있고, 약간 앞쪽에 이렇게 치중해서 이 파이프 구조를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약간 이쪽이랑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엔진을 일단 차대에 일부러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200cc 버전도 동일하고요. 슈퍼바이크는 이제 V4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 프레임을 버렸고,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파니갈레는 이제 뭐 모노코크 구조였지만, V4 같은 경우는 트윈스파의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프론트 프레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건 사실 뭐 TMI라서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이 몬스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연료 탱크와 이 파이프 트러스 프레임의 조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 프레임은 좀 끝까지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이제 슬슬 시승을 마칠까 하는데요. 두카티 몬스터 같은 경우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기본을 잘 갖춘 로드스터로서의 즐거움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고, 오랜만에 이렇게 가볍고 경쾌한 이런 어떤 바이크의 기본만 갖추고 있는 그런 스프린터 모델을 타보니까 생각외로 굉장히 즐겁게 시승을 할 수가 있었고, 역시 몬스터는 몬스터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몬스터 8일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네, 더 즐겁고 재미난 시승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TV 임성진이었습니다.